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52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24일 차고요. 오늘 274페이지예요. 노아버림, 노아버림 274페이지 밑에서 그러나부터 다시 할게요. 한 세 줄 읽었는데 다시 볼게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경험에서 남자는 불과 몇 초, 몇 분 사이에 척도 전체의 감정을 전부 느끼며 잇따라 맨 위까지 올라갔다. 그 지점에서 갑자기 고도의 영적 자각과 함께 높은 의식이 나타났다. 높은 의식의 등장과 함께 이해를 얻었고 텔레파시, 텔레파시, 의사소통, 동시성, 전생 기억 같은 심령 능력까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자는 삶에서 행동이 달라졌고 그 탄력에 힘입어 수없이 많은 장애와 한계를 넘었다. 이 정도 막 참나인 상태로 쫙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높은. 아, 이 동시성 느끼고 너무 좋은데, 그쵸? 높은 의식으로 쫙 바뀐 거예요. 놓아버리면 높은 의식으로 쫙 간답니다. 놓아버리질 않아서, 그쵸? 놓아버리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는, 무의식 안에 있는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원했는 대로 안 됐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식에서 원하는 거와 현재의식의 반대, 현재의식은 반대로 무의식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무엇을 내가 원하는 건지 인정하고 놓아버리고 자꾸 놓아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놓지를 않아서 계속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한 게 사소한 것도 놓고 그냥 마음이 평온한가? 생각이 올라오나? 뭐 감정이 어떤가? 내가 나를 자꾸 관찰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관찰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자는 삶에서 행동이 달라졌고 내 근원의 믿음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그 탄력에 힘입어 수없이 많은 장애와 한계를 넘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장애가 있어서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 사회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고 긍정적 피드백에 힘입어 이미 진행 중인 성장에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받았다. 긍정적 피드백에 힘입어서 이미 진행 중이고 있는 성장에도 강한 동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 기제 사용자들이 항복 기제, 항복하는 항복 기제 사용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감정 성장 속도는 감정 성장 속도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는, 감정이 성장하는 속도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항복하는 일관된 자세와 관계가 일관된 자세와 관계가 있을 뿐, 나이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오랫동안의 그 습관이 있는데, 그건 뭐야? 오랫동안 그 습관을 나는 버리고 싶지 않아. 라는 거죠. 그 습관을 나는 갖고 있을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정 성장 속도는 부정적인 감정을 항복하는, 감정을 항복하려고 하는 일관된 자세와 관계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일관된 자세,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항복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1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항복의 혜택을 받는다. 나이 상관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항복하고 난 뒤에 혜택. 항복하고 난 뒤에 혜택이 이분은 엄청난 혜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에고가 놓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놓기 싫어하는 에고의 단물, 에고의 단물 인정하고 알아차리면 좀 나아요. 그럼 놓을 수 있는데, 근데 인정하지도 않아. 아, 내가 이랬구나. 놓는 거죠. 그냥 자꾸 놓는 거. 그러니까 탁 놓아야 할 때는 저도 탁 놓아야 된다. 그러면, 탁 놓는다? 어떻게 놓지? 탁 놓지, 탁 놓지? 그냥 자꾸 죽어도 좋다 하고 있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주의를 끌고 오고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엄마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엄마의 주의가 동생한테 감으로 해서 그 주의가 나한테 벗어났다라는 거. 그게 버려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의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삶을 살 때 동생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한테 또 주위가 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다 두루두루 살피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한테 주위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동생한테 갔다고 해서 내가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잘못된 버리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감정적인 거야. 고통을 느끼면서 그 주의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오려고, 주의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오려고 강하게 하면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또 막 딸려오잖아요. 비슷한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요새도 느끼는 게 뭐냐면 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나와 비슷한, 똑같은 사람,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해야 된다. 나부터 잘해야 된다. 그런 나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일 어, 강하게 저는 나부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항을 하든 욕망을 하든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룹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바뀌어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에서 80대까지 항복의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 그렇죠? 똑같이.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알아야 놓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무조건 그냥 듣고만 있어. 변화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항복 기제를 쓰고 우리는 혜택을 많이 받자 이거죠. 온라인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항복하지 않아서 붙들고 있으면 계속 유유상종이다. 그렇죠? 내가 먼저 바뀌자. 그 위주인 거예요. 그래서 억압을 받았고 억제된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억압받고 억제되었던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역방향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역방향의 에너지. 감정을 억누르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감정도 막 억누르고 있어. 그러면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억제시키고 있는 감정이 에너지를 거기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억압시키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도 포기하고 억압시키는 거, 회피할 때도 에너지를 쓰고 억압할 때도 쓰고 표출할 때도 쓰고 표출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요새는 뭐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도 이거 왜 생각하지? 내가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원에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스탑. 그쵸? 어, 알아차려야 놓아버릴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놓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 억압시키고 억제된 감정이 있는데 거기 그 감정을 포기하는 거. 포기하고 나면
부정성을 억누르는 에너지가 풀려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억압된 감정도 부정적인 거잖아요. 억누르고 있었던 그 에너지가 놓아버리면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풀려나서 건설적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 건설적으로 쓰이게 된다. 건설적으로. 긍정적인 데 더 쓰게 되죠. 놓아버린 결과로 창조와 성장, 창조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사업 성장, 의식 성장, 의식 성장이 되니 놓아버리니까 의식 성장이 되니까 사업 성장, 그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일,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쓸 수 있는 일을 막 하는데 다른 데다 막 쓰고 엄마 찾고 엄마한테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다가 놓아버리면서 대인관계하고 일에 쓰고 에너지를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에너지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디다가 내가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내가 스스로 에너지를 각성하고 어디다 주의가 그걸 어디다 긍정적으로 쓸 것인지 내가 창조하는 데 그렇게 되면 창조하는데 성장하는데 일하는데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좋게 잘하는데 에너지가 늘어난다. 긍정적인 활동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즐거움도 커진다. 긍정적인 활동이. 내가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근원이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얼마 전에도 2주 전인가요? 3주 전이 됐나 벌써? 왜 남편하고 잠깐 차에서 말다툼하면서 딱 나왔을 때도 제가 딱 나오면서 그때는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막 올라오니까 잘 몰라요. 근데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내 불안을 자극하면서 내가 그냥 불안한 거를 따독거리면 되는데, 믿게 해주면 되는데, 내 불안이 자극이 되면서 또 남편이라는 또 있죠. 제일 업을 해소해야 되는 남편이 자극을 하니까 이씩 하면서 같이 막 발라버려, 그냥. 감정적인 거를. 그래서 그런, 똑같이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저 사람이 불안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거를 믿게 해줘야 되는데, 내 불안이, 저 사람 불안이 내 불안과 자극이 되면서 그 불안을 자극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무엇이 불안하지? 내가 순간, 저는 불안한 거, 아직 100% 없어지진 않아도 엄청나게 되게 많이 편안해지고, 많이, 정말 더 많이 또 계속 편안해지는 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편안해지는 거 안에서 내가 빨리 더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몇 프로 남아있는 그게 자극이 돼서 그냥 같이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감정을 또 느끼고, 전에 했던 감정을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불안 초조에서도 벗어나야 돼. 왜 불안하냐? 내가 잘못돼서, 주의를 끌고 오지 않으면 또 잘못해서, 잘, 주의를 끌고, 내가 자꾸 부정적인 주의를 자꾸 끌고 오려고 하는 거, 일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주의를 끌고 온다는 것 자체가 결핍에 들어가 있잖아요. 결핍.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근데 내가 받아야 돼. 이런 것들로 해서 결핍을 끌고 오니까 일의 성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 자극이 됐다라는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일도 그렇고 사소한 일도 그렇고 사건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건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프로그램의 반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프로그램의 반대작용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부정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뭐예요? 벌써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 탁 터지면 후 풀리죠. 그냥 저절로 프로그램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죠? 반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작용은 뭐예요?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반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부정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긍정적인 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탈진 상태라서
경험의 질이 높아지기가 어렵다. 탈진 상태. 억압하고 부정적인 거를 억제된 감정에 주의가 다 가다 보면 주의가 계속 가다 보면, 그쵸? 주의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계속 가다 보면 이 탈진 상태라서 경험의 질이 높아지기가 어려워요. 좋은 경험의 질, 우리 삶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가. 삶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로 많이 경험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프로그램에 막 경험을 하다가 그걸 억압시켜 놓고 탈진 상태로 가느냐, 긍정적인 것을 경험을 하느냐, 편안함을 경험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주로 경험을 하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알아차리고 놓는 거. 예. 또 볼게요. 문제 해결, 놓아버림, 항복, 그쵸? 놓아버림 기제의 문제 해결 효과는 아주 놀랍다. 무엇보다 그와 관련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놓아버림은 세상의 통상적인 방법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방법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탁 놔야 되는지, 뭘 탁 놔야 되는지. 편안해졌을 때 있잖아요. 뭔가 발표했을 때 그 순간에 편안해져야 되는데 편안해지지 않고 내가 나를 들켜서 뭔가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들켰다라는 느낌으로 가는지, 편안한 느낌으로 가는지,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에고의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원하는 답을 안 주시죠. 에고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참나한테 다가서는 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에고는 내가 원하는 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놓아버림의 어떤 그 놓아버리면 일반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쉽고 빠른 결과를 가져오는 법은 이렇다. 우리는 쉽고 빠른 결과를 원해요. 에고는 그렇죠? 쉽고 빠른 결과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접근법을 이제 보는 거예요. 답을 찾지 말고 문제 이면의 감정을 버려라.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이면의 감정을 잡고 보라는 거죠.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덟 가지 감정을 해석한 게 생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떡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이게 생각인지 감정인지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이 올라와. 그럼 이런 생각이 뭐지? 쟤는 왜 저래? 그랬을 때 그 저는 왜 저래라는 게 감정이 아니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쟤는 왜 저래가 생각이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 감정이 아니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막 생각이 올라와요. 그 생각이잖아요. 왜? 그 밑에 감정이 보라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답을 찾지 말고 문제 이면의 감정을 놓아버리라는 거죠. 놓아버리면 문제 이면의 감정을 항복하면 문제 이면의 감정을 놓아버리고 항복을 하면 그 외견상 문제에 생길 수 있는 다른 감정도 놓아버릴 수가 있게 된다. 외견상의 또 다른 감정도 놓아버릴 수가 있다. 계속 놓아버리는 얘기를 하세요. 모든 감정 요소에 대해 완전하게 항복하면 수치심도 항복하고 감정 요소에 대해 완전히 항복하면 수치심도 항복하고 죄책감도 항복하고 무기력도 항복하고 슬픔도 항복하고 두려움, 불안도 항복하고 욕망도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고 저항도 내려놓고 분노도 내려놓고 내가 저항을 하면 밑에서도 똑같이 저항하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봐요, 이렇게. 뭐 아들, 딸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거기서 제가 걸리는
생각이 탁 잡히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탁 잡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릴 수 있다. 모든 감정 요소에 대해 완전히 항복하면, 완전하게 항복하면 무엇을 항복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뭘 항복해야 되지?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항복이 안 됐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놓을 때까지 질문하고, 내가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서 알아차렸으면 또 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놓는 거. 그리고 또 질문해야 돼요. 놓지는 않고 질문만 해요. 그건 선생님한테 까꿍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실천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왜 그럴까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왜 그럴까 자꾸 해야 된다.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데 하지도 않고 감정에 푹 빠져버리면 막 이 감정이라는 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방팔방 동서남북 막 옆구리 찌르고 막 이게 옮겨가는 걸 봐요. 옮겨가고 있는 이 감정이라는 에너지가 옮겨 다니잖아요. 여기 갖다 해결 안 되면 절로 튀고 여기 갖다 절로 튀고 이렇게 막 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음, 보게 돼요. 딱 봐요. 그래서 그 내 한 두려움이 어떤 자극이 됐을 때 얼른 빨리 알아차리고 느끼게 하고 해소하지 않으면 다른 데를 그 두려움으로 인한 분노가 다른 데로 툭 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자극을 좀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도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비교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비교할 때 놓아버리는 방법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를 따져봐라. 놓아버리는 방법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를 따져보고 자판을 일일이 보면서 치듯 대개 마음은 가능한 답을 찾아 이걸 더듬거렸다가 다시 저걸 더듬거리곤 한다. 자판을 더듬거리고 두들기듯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없는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답이 없는 곳에서 찾고 있다. 이면에 감정에서 찾아야 되는데 감정은 찾지 않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생각은 벌써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감정을 해석한 거라고 해서 생각에서는 찾기가 생각에서 생각으로 가면 찾기가 어렵죠. 생각에서 감정으로 내면으로 가야 된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흔한 일상을 예로 들어보자. 어느 영화를 볼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자. 문제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영화를 볼 때 의견이 다른 거예요. 배우자하고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이 결정 못 하고 있는 문제의 내면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이 일에서 분노와 내가 보자 그러는 거 왜 안 보는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분노와 울분의 감정을 발견했고 특히 로맨틱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되어 분노를 느낀다고 하자. 오늘 밤에 정말로 원하는 일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노가 뭐요? 어, 로맨틱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에 분노를 하는 거. 내가 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잖아요. 내 원하는 것에 그랬을 때 오늘 밤에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정말로 원하는 일은 다정하게 함께 있는 것임을 마음속에서 수긍하니 다정하게 함께 있는 것. 문득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함께 있고 싶을 뿐이다. 아니면 그 반대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영화 보러 가기를 바라는 이면의 감정이 공포일 수 있다. 배우자와 가까이 앉아 이야기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쌓아놓은 감정이 불쾌한 것을 안다. 울분이 있으면 울분을 바꾸어 놓으려는 바람을 놓아버리고 그 감정이 그대로 존재하게 한다. 그런 감정이 들어도 괜찮다. 여러 가지 다정하게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다정하게 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불안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구나.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뭔가 의견이 달라. 그럴 때는, 아, 다정하게 있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영화를, 다정하게 있기 위해서 영화를 보면 이 영화 보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또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으로 갔을 때, 그래서 근데 또 영화를 보러 가기를 바라는 이면에는 감정이 공포일 수 있다. 왜 같이 있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 영화라는 것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때는 같이 있고 싶다는 그 내면에 뭐예요? 같이 있지 못할까 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등 해야지 하면은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1등 해야지 하면은 내가 그냥 1등 한다라는 거 그냥 편안하게 알아. 그냥 주어주신 대로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 그 즐기면서 해. 그러면은 그냥 내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 1등 하고 싶어 하는 항상 무의식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앞에 나보다 먼저 1등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서 1등 하고 싶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꼭 1등이고 2등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 즐기면서 하고 있구나라고 그러면 내 자리가 저절로 채워지게 되고 그냥 인정받으려고 1등을 왜 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꼭 1등 해야지만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제 그 내면에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남이 나를 인정하는 거는 남이 나를 인정하도록 하는 거는 아직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인정받지 못한다는 신념이 있어서 인정받지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어쨌든 이 감정을 바꾸어 놓으려는 바람을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존재한 감정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그런 감정이 들어도 괜찮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공포심이 있네. 못할까 봐 그대로 그냥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죠? 잘못돼도 괜찮다. 항복, 놓아버리고. 하나하나 내 생각이 이면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를 잘 지켜보고 그런 부분들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 8가지 감정을 하나하나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도 놓아버리는 하루, 많이 놓아버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12월 21일, 22일. 네. 문경에서 시크릿 하는 날이니까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일 날 입금하는 날입니다. 네, 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